안녕하십니까. 이번에 4월 교육청 모의고사 영어 해설하게 된 목동 종로학원 영어 선생님 장경훈입니다. 이번 4월 교육청 모의고사는 저번 3월 달보다는 좀 더 난이도가 있게 나왔기 때문에 좀 꾸준히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좀 어려웠을 법한 문제들이 좀 나왔는데, 다만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앞쪽에 이제 주제 제목 요지 부분이 3월보다는 좀 더 무난하게 나와서 조금 앞쪽에서는 쉬웠을 텐데 뒷부분에 이제 어법, 어휘부터 조금씩 이제 난이도가 생기면서 뒤쪽이 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앞쪽에 주제 제목 파트 부분은 무난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실제 어려웠던 어법 29번, 그다음에 어휘 30번도 좀 어려웠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빈칸은 뭐 워낙 다들 어려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33번, 34번이 조금 더 어려웠을 것이고, 그 뒤에는 순서 넣기 항상 또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일 텐데, 이번에도 순서하고 넣기 부분에서도 하나 문제씩 좀 어려웠던 문제들이 있어서 이제 그 문제들 위주로 정리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4월달 모의고사를 보면 알겠지만 영어 부분이 아주 쉽게 내지는 쉽게 나올 것까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의 난이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낼 텐데, 실제 뭐 수험생들에게도 마찬가지 난이도가 뭐 아주 쉽게는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수월할 수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어떤 독해력과 그다음에 어휘력, 그다음에 문제를 어느 정도 풀어서 본인 실력을 좀 올려놔야 내가 원하는 등급을 맞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문제 29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 문제를 보시면 어법 문제인데 이 문제가 아마 정답률이 아마 좀 꽤 낮은 문제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아마 오답률은 뭐 베스트에 들어갈 것 같은데, 실제 이 문제는 이제까지 출제됐던 유형의 문제들은 독해와 해석을 통해서 어색한 어떤 어법사항을 찾는 부분인데, 지금 29번 문제는 독해력보다는 단순한 또는 정확한 어법 지식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를 파악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많은 학생들이 문제 풀 때 답을 쉽게 고르지 못했을 법한 문제입니다. 다만 뭐 다른 문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고를 수도 있겠지만 우선 29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 문제를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이제 어법 문제로 보자면 주로 이제 답이 되는 부분들이 1번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또 2번에 3번에 대시라는 표현이 나온 것들 이 위주로 가던가 아니면 동사 표현으로 좀 많이 접근할 수 있을 텐데 이번에는 이제 4번이 답이 되는 문제였죠. 4번이 형용사 부사 묻는 기본 개념 문제와 함께, 자, 요 형용사 부사 문제와 함께 이 뒤에 문장에서 앞부분으로 이제 도치된 것까지 파악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조금 문법적으로 치중된 문제였기 때문에 조금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 4번 문제 정답을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형용사 부사를 묻는 문제 개념은 항상 뭐 형용사와 부사에 대한 정의가 먼저 돼 있어야겠죠. 자, 형용사의 역할을 우선 정리하시면, 자, 형용사라는 건 자, 기본적인 역할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자, 명사의 수식.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당연히 자, 보충하는 말, 자, 보호가 되겠죠. 자, 주로 동사 뒤에 나오는 표현들인데, 자, 형용사는 자, 이게 핵심이라면, 자, 부사는 당연히 뭐가 됩니까? 요것이 아닌 다른 역할이겠죠. 주로 자, 형용사라든가 또 다른 부사 아니면 자, 동사를 수식하는 게 자, 기본 부사 역할인데, 요 두 개를 우선 머릿속에 개념을 정리하시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요 as라는 표현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있냐 없냐까지 자, 포괄적으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 독해를 하다 보면 as의 그 쓰임이 여러 가지인데, 이때 이 as의 쓰임은 자, 비록 뭐뭐일지라도라는 표현이 될 겁니다. 우선 그 as의 예를 들면,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자면 읽어볼게요. 자, though the story, 자, is로 씁시다. is strange. 자, 그럼 여기에 strange냐 strangely냐 이 두 가지를 이제 물어보는 형용사 부사 문제로서 낼 수 있겠죠. 그래서 비록 그 이야기가 이상하지만 is true, 그것은 사실이다 이 말이겠죠. 그럼 여기서 비동사 다음에 자, 필요한 부분은
자, 형용사를 써야 될지 부사를 써야 될지 비동사 뒤에 뭐가 올지냐 문제인데 이렇게 물어본다면 학생들은 대부분 비동사 뒤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형용사가 와야 된다는 개념은 잡혀 있을 겁니다. 형용사가. 자, 근데 부사가 될 수 없다를 잡을 텐데 자, 문제는 자, 이렇게 도우라는 접속사를 이용해서 자, 주어 비동사 뒤에 무엇이 나올 거냐 물어볼 때는 쉽게 푸는데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좀 어렵게 내기 위해서 자, 문제를 바꾼 거죠, 표현을. 자, 그러면 도우 다음에 접속사로서 도우 뒤에 자, 주어, 동사, 형용사 보호가 오는데 이 문제는 이 형용사 보호를 앞으로 뺐을 때, 즉 문장에 뭐죠? 도치가 벌어졌을 때 자, 표현까지 아냐 모르냐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때 strange를 앞으로 빼준다면 strange를 빼주면 자, 이때 나오는 접속사가 도우에서 주로 뭐로 바뀐다? as라는 자, 표현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뒤쪽은 자, 어순을 그대로 쓰는 거죠. The story 자, is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뒤에 나머지는 똑같은 패턴이 되겠지만 자, 그럼 실질적으로 자, 이 strange란 말과 자, as 뒤에 the story is라는 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strange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제 그걸 파악하는 게 먼저겠죠. 그러면 strange란 단어는 자, 비동사 뒤에서 원래 보충하는 주어의 명사를 보충하는 말인데 자, 이걸 강조하려고 앞으로 빼다 보니까 do라는 접속사를 as라는 표현으로 바꾸는 자, 문법 지식이 머릿속에 있어야지만 접근이 가능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자, 도치가 됐으면 원래 자리가 어떤 자리냐? 비동사 뒤에 오는 자리다. 그럼 당연히 주어 동사 뒤에서 비동사 뒤에서 주어를 설명하는 형용사를 골라야 되는 문제겠죠. 그래서 strange 아니면 자, 앞쪽에 strangely 자, 이렇게 뭐 두 개를 물어볼 때 부사를 빼고 형용사를 써라 라는 말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쪽 뒤쪽이 자, 이 단어가 들어갈 자리가 보호가 아니라 다른 역할, 즉 부사 역할이었다면 부사가 답이 되겠지만 여기서는 형용사가 보호로서 쓰는 자, 부분이 표현상 맞는 게 되는 거죠. 그럼 실제 여기서 봅시다. 이 문장도 보시면 자, naturally as this way of thinking 이게 주어겠고 is가 동사가 됩니다. 그럼 이 문장도 원래대로 쓰자면 자, 그러면 당연히 요걸 원래대로 쓰자면 도우를 쓸 수 있겠죠. 자, 도우를 써주신 다음에 그럼 당연히 주어는 그대로 쓰니까 this way of thinking 자, 그럼 뒤쪽에 is를 쓴 다음에 이 자리에 들어갈 게 무엇이냐인데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걸 원래대로 쓰자면 비동사 뒤에서 보충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형용사가 와야 됩니까? 부사가 와야 됩니까? 그럼 당연히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는 자, 형용사를 써야 되는 표현이니까 자, 이게 원래 표현입니다. 원래 표현인데 이 내추럴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빼서 문장을 좀 복잡하게 만들다 보니까 쉽게 눈에 안 보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때 내추럴리를 뭐로? ly를 빼는 자, 부사를 빼고 형용사로 만들어주면 이게 답이 되는데 아마 4번 문제가 해석보다는 뭐 문법적인 지식을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새 추세로 보자면 문법적인 부분에 대한 지식이 약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려웠을 문제였을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1번, 2번, 3번, 5번 문제들을 가볍게 정리한다면 1번 문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자, during which다. 그럼 당연히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문제다. 그럼 뒤쪽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를 머릿속에 정리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정답을 찾았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들도 가볍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지문의 1번 문제는 during이라는 단어를 뭐 동안이라는 뜻으로 알겠지만 얘도 전치사라는 거죠. 그래서 1번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자, 옆에 보겠습니다. 자, 우선 자, 전치사기 때문에 자, 1번 지문의 문제는 자, 전치사 플러스 자, 관계대명사 위치가 왔을 때 자, 뒤에 이제 표현을 자, 완전이냐 불완전이냐의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냐 없냐 이제 문제겠죠. 완전 불완전. 자, 그럼 당연히 선행사의 명사가 앞에 따라올 것이고요. 자, 그럼 이 선행사에 관해서 자, 뒤쪽에서 말을 언급할 때 자, 당연히 전치사 위치는 자, 이거 하나의 전치사 플러스 자, 명사의 역할로서 자, 부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뒤가 완전한 표현이 온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불완전이 아니라 완전이다. 그러면 이 뒤쪽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를 따질 수 있다면 자, 전치사 플러스 위치로 쓰는 건 무리가 없겠죠. 다만
명사 뒤에 자 관계대명사 위치만이 왔을 때는 당연히 이 뒤는 완전이 아니라 불완전한 표현이겠죠. 불완전. 그러면 상식적으로 자 이 두 개를 고를 때 전치사 플러스 위치냐 아니면 그냥 위치냐 이제 두 개를 묻는 문제죠. 그럼 뒷문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냐 없냐 문제인데 이번 문제는 오히려 좀 쉽게 나왔죠. 그럼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자 during which 다음에 주어인 you가 왔죠. 당신이 read 읽는다. 무엇을? 그 문장을. 그럼 빠진 게 없는 온전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 during which 뒤쪽이 완전한 문장이다. 그럼 당연히 전치사 위치가 맞는 표현이겠죠. 물론 여기서 전치사를 무엇으로 쓸 거냐를 물어보는 문제는 수능에서는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전치사 플러스 위치 뒤는 완전하다 표현만 이해한다면 무리 없이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2번 문장은 자, 이 2번 문제는 자, 이거죠. 자, 목적 2번 문제는 이제 제기대명사 문제인데 자, 2번은 보시면 자, 2번 질문. 자, 이 제기대명사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자, 이거 제기대명사 문제는 이거죠. 자, 앞에 주어가 왔다면 이 뒤에 타동사가 온 뒤에 이 뒤쪽에다가 목적어를 쓸 텐데 그럼 목적어가 자, 주어랑은 원칙적으로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게 원칙이죠. 즉 목적어는 목적어는 주어와 다른 놈으로서 주어의 행동을 받는 자, 주어와 다른 대상이겠죠. 그래서 he loves 다음에 her를 쓰는 게 정상이겠죠. 그럼 그와 그녀는 다르다는 거니까. 그래서 주어와 목적어가 다를 때는 이 목적어 자리에 무슨 격? 목적격을 써준다가 이제 원리가 되겠죠. 그다음에 간혹 가다 보면 알겠지만 지금 이 문제처럼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데 이 주어와 목적어가 같을 때, 즉 주어가 하는 행동이 주어 자신에게 올 때는 이 자리에 목적격이 아니라 뭘 쓰겠죠? 제귀 대명사. 그러니까 itself, himself, herself처럼 self를 붙이는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he 자 loves 자 다음에 여기다가 himself를 쓰면 자 그가 누구를 좋아한다? 자 자기 자신을 좋아한다가 되겠죠. 그럼 여기 또 씁시다. 그럼 he loves 뒤에 자 him을 쓰면 자 그럼 이때 him이라는 건 그와 그 남자는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그가 또 다른 한 남자를 좋아한다는 것이고 이때는 본인 자신이 자 본인을 좋아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같을 때는 제기대명사 다음에 다를 때는 목적격을 쓴다가 머릿속에 있으면 크게 무리 없이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2번 질문 보시면 자 처음 시작하는 주어를 잡아야겠죠. 그러면 in the sense that 뒤에 봅시다. the present 현재죠. 현재는 is updating 자, itself 현재가 자신을 업데이트하고 있다. 계속 자 내용을 향상시킨다 이 말이 되겠지. 그러면 이때 itself가 자 앞에 있는 주어 자신을 받기 때문에 이때는 it으로 쓰는 게 아니라 itself를 쓰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해석을 해서 주어와 목적어가 같다는 걸 이해할 수 있어야겠죠. 그다음에 3번은 자 앞에 보면 알겠지만 3번은 자 앞쪽에 and가 있다. 그럼 무슨 구조? 병렬 구조. 그럼 당연히 이 뒤에 있는 that과 자 비슷한 내용이 앞에 나온다. 그러면 여기 보면 intuition이라는 명사 뒤에 자 that이라는 동격의 접속사가 나온다는 거죠. 자 미래가 열려 있다. 언제까지? 그 미래가 현재가 될 때까지 미래는 열려 있다. 즉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이때 이 that과 똑같은 내용으로서 intuition을 설명하기 위해서 동격의 접속사 that을 쓴 거겠죠. 그러면 뒤쪽도 자 과거는 고정돼 있다라는 의미가 될 테니까. 자, 그러면 이때는 동격 대수로 똑같은 표현 맞춰준 건 맞는 거고요. 다음에 5번은 자, 이 does를 썼는데 앞에 요거겠죠. neither가 나오면 뒤에 동사 주어의 어순으로서 뭐뭐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럼 이 neither란 표현과 자, 동사 표현 쓸 때 이 앞에 있는 문맥을 좀 따져봐야겠죠. 그래서 neither 동사 주어는 자, 이쪽에서 와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앞쪽에 어떤 부정문이 나온 다음에 자 부정문이 나온 뒤쪽에 이 뒤에도 자 부정문으로서 맞장구를 치고 싶다 이 말이야. 그래서 A라는 내용이 부정문인데 B라는 내용도 부정문이다. 자 그럴 때 이제 문장을 자 가볍게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자 neither 동사 주어가 되겠죠. 그럼 예를 들면 he can't do it. 자 그 남자는 그것을 할 수 없다. 그럼 당연히 이 뒤도 마찬가지. 주어는 달라야겠죠. 그 여자도 자 그 일을 할 수 없다.
역시 또한으로서 이때는 뭐가 들어가죠? either가 들어가죠. 둘 중에 하나의 뜻도 있지만 역시 또 하나의 뜻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not either를 합치면 neither가 되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 여자도 못한다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표현을 좀 가볍게 줄이기 위해서 자, neither 자, 다음에 동사 주어로 어순을 자, 써주는데 요때 이 동사를 쓸 때 조심할 게 자, 요 앞에 있는 문장에 동사를 자, 활용해 쓴다는 거겠죠. 그래서 앞쪽이 조동사기 때문에 자, 이걸 갖다 고치면 neither 다음에 조동사기 때문에 can을 쓰겠죠. 이 부정의의 뜻이 있지만 neither가 부정이니까 not을 빼주고 뒤에 shall을 써주면 자, 이게 같은 표현이라는 거죠. 두 가지가. 그 여자도 역시 할 수 없다. 그래서 앞에 있는 동사가 무엇이냐를 보고서 거기에 맞춰주는 거죠. 이게 조동사기 때문에 뒤에 조동사를 쓰는 거겠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다시 돌아가서요. 자, 현재의 순간은 does not 이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들에서는 and there 그러므로 자, 모두 역시 마찬가지다. 시간의 흐름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즉 exist라는 일반 동사를 자, 이 자리에 써야 되는데 일반 동사를 대신하는 자, 조동사 does를 써서 표현하는 게 맞는 거겠죠. 앞에 not이 있지만 여기 neither가 있으니까 not을 빼주고 주어가 단수기 때문에 does를 쓰는 게 올바른 표현일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어법 문제는 실제 이제까지의 수능 패턴과 좀 다르게 자, 단순한 문법적인 지식에 대한 정확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을 텐데 요새 추세가 또 예전처럼 기본적인 추세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 수능에도 마찬가지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까지 접했던 패턴보다는 대동사라는 어떤 특이한 어떤 쓰임을 또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 좀 그에 맞춰서 좀 문제의 패턴을 좀 자, 다르게 썼기 때문에 조금 자, 문법 부분이 나올 때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니까 좀 답답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어떤 기본적인 문법 지식을 좀 정확히 아는 것도 자, 이번 수능을 위해서 충분히 여러분이 준비할 자, 필요한 사항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29번을 자, 정리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3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30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30번 문제는 어휘 찾기 문제인데 이 어휘 찾기 문제는 실제 세 개의 빈칸 찾기랑 비슷한 패턴이죠. 즉 단서를 잡아서 이 A, B, C에 들어갈 말 중에 어떤 게 적합하느냐를 찾는 건데 A, B, C의 단어도 알아야 되지만 앞에 문맥과 뒤에 문맥을 통해서 그 어휘가 들어갈 자리에 알맞은 자, 단서를 뽑아서 거기에 맞는 근거를 찾은 다음에 A, B, C에 맞는 표현을 여러분이 골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조금 좀 어려울 수 있는 유형의 문제인데 요새는 또 두 문제가 됐죠. 앞쪽에 30번 문제 하나와 42번의 어휘 찾기 문제. 자, 그래서 어휘 찾기 문제도 여러분이 자, 기본적인 어떤 독해력 향상을 위해서는 꼭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 또 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여러분이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일 겁니다. 자, 그러면 A, B, C부터 자, 어휘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우선 A번 문제 보시면 자, A번은 자, avoid란 단어는 뭐죠? 피하다, 피하다. embrace란 말은 포옹하다니까 뭘 받아들이다, 허용하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럼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답이 될 거냐를 찾는 건데 자, 그러면 이때는 당연히 근거라는 건 자, 앞문장, 뒷문장 전체를 정리해야 되는 거니까 앞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이 앞에서 보시면 자, conscious preference니까 의식적인 선호도겠죠. 자, 무엇에 대한 자, 분명한 자, 이 단어가 뭡니까? simplicity는 단순성이죠. 그럼 단순하다 말은 많이 복잡하게 포함하는 것보다는 많이 버린다는 개념이 될 테니까 자, 분명한 단순성에 대한 자, 간단성이죠. 자, 의식적인 선호도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사람들이 간단한 걸 선호한다 이 말이겠죠. 자, 어디에서? in the early니까 초기 20세기의 자, 현대주의 운동에서 즉 어떤 분야냐면 산문과 운문이겠죠. 자, 이 분야에서의 자, 이 명백한 단순성에 대한 선호도는 자, was echoed. 이때 echo란 말은 메아리란 말이 더 왔죠. 메아리. 메아리란 말은 내가 소리를 치면 자, 다른 데서 그게 되받아쳐서 온다는 거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 이제 사상이나 생각으로 보자면 나 혼자서 외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똑같이 내 생각을 받아준다, 공명한다 이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현대의 20세기에 자, 운문산문의 어떤 현대주의 운동은 자, 공명되었다. 즉 다른 데서 자, 호응해 줬다 이 말이겠죠. 어디에서? in what is known as 뭐로 알려진 international style
of Architecture니까 건축의 인터내셔널 스타일이라는 분야에서 호응되었다. 자, 그럼 그 뒤에 봅시다. The New Literature. 그럼 당연히 여기 The New Literature는 앞에서 말한 이 분야겠죠? 이 부분. 그럼 이 분야는 자, 단순성을 좋아한다니까 이 새로운 문학은 앞에서 언급한 자, 현대주의 운동의 시산문 운동의 자, 일부가 되겠죠. 그래서 이 새로운 문학은 단순성이니까 뭘 포함하는 게 아니라 배제하고 빼내는 거겠죠. 그래서 옛날에 구식의 단어라든가 자, 정교한 이미지 또는 문법적인 인버전은 도치라는 뜻이었죠. 또 때때로는 뭐 이런 운율과 그다음에 가공 같은 것들을 당연히 버려야 되겠죠. 피한다. 또 A번이 선지송에 3개가 나오니까 뭐 세 번째 3개로 나온 걸로 골라도 답이 되겠죠. 그럼 이제 B번 갑시다. B번은 장식적인 그리고 펑셔널은 뭐지? 기능적인이라는 단어겠죠. 그럼 이 두 단어는 자 유용성이 있고 유용성이 없다 뭐 이런 느낌이겠죠. 그러면 앞에 내용과 쭉 이어진다면 단순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뭔가를 꾸미는 게 아니고 실리적인 효용성을 따진다고 할 수 있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in the same way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건 in the same way라는 건 뭡니까? 앞쪽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럼 앞쪽과 비슷하다는 건 단순성을 찾는다. 단순하다는 건 뭔가 복잡하게 꾸미지 않는다는 거니까 장식적인 것보다는 기능성으로 여러분이 대충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선 해석하겠습니다. 자, one of the basic principles. 가장 기본적인 원리 원칙. 무엇에? 자, 초기 현대주의 자, 건축이죠. 건축의 자, 기본 원칙 중에 한 가지는 자, was 뭐였다? 대절이었다. 자, every part of the building이니까 건물의 모든 부분들이 must be 장식적이 되느냐 아니면 기능적이 되느냐인데 앞쪽과 유추가 된다면 이미 나올 것이지만 뒤에 전서가 나오죠. 뒤쪽에 뭐 없이 어떠한 unnecessary니까 불필요한 이 말이죠. 불필요하단 말은 자, 꼭 필요한 게 아니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단 말이겠죠. 불필요한 또 그리고 fancy는 뭐죠? 호화로운 또는 비싼 뜻이 있었죠. 비싼 자 추가물들 없이. 그럼 여기서도 이게 없단 말은 장식이 아니라 뭐지? 자 기능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글이 되겠죠. 그러면 이 글의 내용이 쭉 이어지니까 이쪽까지 쭉 같은 맥락으로서 문학도 마찬가지지만 건축도 자 단순성을 자 선호하더라. 그러면 당연히 뭔가 많은 걸 버릴 것이고 그다음에 또 기능을 살리는 거지 장식적인 부분을 회피한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C번으로 가겠습니다. C번. 자, C번으로 가시면, 자, 이 C번 부분은, 자, 마찬가지 이제 위에서부터 쭉 연결되는 부분인데, 자, 그러면, 봅시다.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자, 요 앞쪽에서 내용이 연결되는데, 자, their flat roof. 그들의 평평한 지붕은, 이제 leak이란 말은 뜻이 뭐죠? leak은? 자, 새다겠죠. 자, 습한 기후에서는 샌다. 즉, 비가 샌단 말이겠고요. 그리고 그들의 메탈이니까 금속, 레일링, 난간과 자, 청문의 틀은 녹이 쓴다. 자, 그러면 그 뒤에 절대적인 자, 복잡성이냐, 자, 단순성이냐인데 이 복잡성은 당연히 앞쪽을 보자면 뭐가 되죠? 자, 장식적인이라는 말이 개념이 될 것이고 단순성은 기능성이다 이 말이겠죠. 그럼 이 글의 내용에서는 다 단순성을 찾는 거니까 자, 그 개념으로 보자면 자, 요 둘 중에 하나가 답이겠죠. 그러면 절대적인 자, 복잡성, 단순성 문제는 이제 그 뒤에 봅시다. In most cases 대부분의 경우에 자, 대부분의 경우에 이 둘 중에 한 가지는 남아 있다. 이상으로서 rather than이니까 뭐가 아니라 현실이 아니라 그러면 당연히 앞쪽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복잡성 중에 자 일부가 남아있느냐 아니면 단순성을 찾느냐인데 앞에서 언급한 건 단순성에 대한 내용인데 문제는 이 단어죠. 절대적인이라는 말이 의미가 있겠죠. 절대적이라는 말은 모든 걸 다 완벽하게 단순하게 만든다는 거니까 절대적인 단순함이라는 건 이상일 뿐이다. 뭐가 아니라 현실이 아니라 자 그래서 in the early 20th 자, century 20세기 초에 복잡한 건축의 장식은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언제? 많은 개인적인 그리고 공적인 건물에서. 그러면 당연히 요 복잡한 건축의 장식이라는 개념은 당연히 복잡성이겠죠. 복잡성. 근데 여기서 원하는 건 단순성을 추구하는데 그 단순성이 과도해서 절대적인 단순성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상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복잡한 자 장식 부분도 남아있다는 거니까 내용상 절대적인 단순성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A번은 3개, B번도 자 펑셔널 3개짜리, 자 C번도 3개짜리. 우연찮게도 333이 대표되는 뭐 찍을 때 333 찍으면 여러분이 편하게 찍을 수 있겠지만 항상 그렇지 않겠지만 자 그래서 3개짜리 답이 되겠죠. 그래서 A번은 뭐 거의 교육청 문제 같은 경우나 수능에서는 3개짜리니까 이건 뭐 당연히 고를 것이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독해력으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게 좀 독해실력을 키워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30번 문제는 어휘 찾기 문제인데 글의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서 자 거기에 맞는 단서를 잡아내면서 답을 유추할 수 있으면 좀 더 여러분이 편하게 답을 고를 수 있을 것이고 또 이 어휘 찾기 문제의 답 찾는 근거를 여러분이 평상시 연습을 해주면 빈칸이라든가 저 다른 유형의 문제 풀 때도 훨씬 더 수월하게 풀 수 있는 힌트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자 그 뒤에 문제 나머지 이제 빈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빈칸 문제를 풀 텐데 31번, 2번은 조금 더 무난한 문제라서 33번과 34번 두 문제를 한번 건드릴 생각인데요. 그중에 특히 33번이 아무래도 좀 더 난이도가 있는 것 같아서 33번을 좀 집중적으로 좀 건드리겠습니다. 자, 33번 문제 보시면 이 빈칸이 이제 중간쯤 나왔는데 문제는 이 빈칸의 근거를 어디서 볼 거냐,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이제 그걸 빨리 찾는 게 시간도 줄일 수 있고 자, 정확한 답을 찾는 출발점이 될 텐데 우선 위에서부터 한번 쭉 정리합시다. 자, 위에서 보시면 자, 결국은 이 빈칸 문제도 하나의 어떤 주제를 말하기 위해서 쓰는 글인데 그 주제 부분과 관련된 자, 부분을 빈칸으로 내는 게 빈칸의 추세이기 때문에 자,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주제를 잡아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자, 애를 써야 되겠죠. 그럼 첫 번째 보시면 any discussion 어떤 논의겠죠. 자, 공동 진화니까 공동 발전에 자, 어떠한 논의도 어떠한 논쟁도 빠르게 run into는 뭐지? 충돌한다. 이때 이 co-evolution은 함께 발전한다. 즉 함께 벌어진다 이 말이겠죠. 함께 벌어진다는 어떤 논의는 충돌합니다. 자, 무엇과 what philosophers 철학자들이 call 부르는 자, casualty란 말이 아니고 causalty겠죠. 절자를 조심해야겠죠. 인과관계의 자, 딜레마라고 부르는 자, 그런 것과 충돌하더라. 그럼 이 말은 뭡니까? 공동 발전이라는 말은 동시에 벌어진다는 개념이고 인과관계는 선후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상충될 수밖에 없는 일이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충돌이 벌어지더라. 그러면 이때 causality dilemma란 말이 무엇이냐? 이 컴마가 논격으로서 이 앞에 나온 causality dilemma를 설명하는 거죠. 자, 이게 문제다. 어떤 문제냐? 우리가 인식하는 문제다. 자, 무엇으로부터? 질문으로부터. 자, which came first? 어떤 것이 먼저 오느냐? 자, 그 뒤에 닭이냐, 달걀이냐? 그러면 약간의 상식만 있다면 이 두 가지는 같이 벌어질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어떤 것이 먼저 벌어지고 어떤 것이 나중에 오는 관계냐? 그럼 이 두 가지의 자, 개념을 이 한 단어의 자, chicken or the egg가 자, 설명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같이 벌어질 건지, 동시에 벌어지는 건지, 아니면 누가 먼저 오고 뭐가 나중에 올 건지 이걸 잡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앞부분이 도입부로서 자, 동시에 벌어질 건지 아니면 선후관계가 있는 건지 그 두 가지의 딜레마를 자, 언급한 거죠. 그럼 그 뒤에 자, 여기서부터는 자, for부터 봅시다. for. 자, 이때 for에서 자, 내용이 달라지는 걸 좀 느껴야 되는데 for bee and flowers. 그럼 당연히 이때 벌과 꽃이라는 것도 닭과 달걀처럼 자, 공동으로 벌어지느냐 아니면 선후관계가 있는 거냐를 캐치하라는 걸로 봐봐야겠죠. 자, 벌과 꽃들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둘 다죠. both side. 양측이 도착했다. 똑같은 파티에 자, 뭐 한 채? 잘 준비된 채. 무엇에? 춤추는데. 그래서 이때 춤출 때 뭐 혼자 출 수도 있지만 쌍을 이뤄 춤춘다는 말로 본다면 벌과 나비들이 벌과 꽃들이 서로 자, 춤추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럼 동시에 춤을 추는데 자, 동시에 벌어지느냐 아니면 둘 중에 먼저 누가 나오고 뒤에 누가 따라와서 춤을 추느냐 이런 관점이 또 되는 거겠죠. 자, 봅시다. 자, branched hair란 말은 이제 가지털이겠죠. 자, 즉 벌의 그 털이겠죠. 벌의 잔털들은 분명하게 자, 보충합니다. 무엇을? 벌의 미각을. 무엇에 대한? 꽃가루에 대한. 자, 뭐로부터? 자, 초기 단계겠죠. 그들 진화에. 그럼 이건 벌의 측면의 매경이겠죠. 벌은
자, 잔가지가 있어가지고 꽃을 잘 찾아가더라. 그래서 미각을 발전시켜서 꽃을 잘 찾더라. 그럼 두 번째, 자, 온부터 봅시다. 온. 좀더 보터니컬이란 말은 식물의 측면이겠죠. 그러면 벌의 측면에서 첫 번째 벌은 자, 이미 미각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잔가지가 있기 때문에 자, 꽃을 잘 찾아가더라 이 말이겠고요. 그다음에 식물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 보터니컬은 식물의 이 말입니다. 형용사용으로서. 자, 식물들은 had long been 오랫동안 실험해 왔습니다. 무엇과 함께 무엇을 가지고 자, 곤충의 자, 폴리네이션 꽃가루 맞이겠죠. 자, 곤충을 이용한 이제 수정을 실험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컴마 ing니까 뭐뭐 하면서 자, 춤추는 파트너들을 끌어들이면서 무엇을 가지고 자, 넥타 앤 에러블 블러썸이니까 그러니까 꿀벌과 자, 먹을 수 있는 열매를 가지고 즉 꽃이라는 게 자, 식물이 꽃가루를 하기 위해서 꽃가루 바지를 하기 위해서 곤충을 불러들인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두 가지 상충되는 측면이 나왔죠. 벌은 곤충은 자, 이런 측면이 있고 식물은 이런 측면이 있다. 그럼 두 개가 동시에 벌어지는 거냐 아니면 선후관계가 있는 거냐. 이제 그 관점으로서 그거를 볼 수 있어야겠죠. 자, 근데 그 뒤에 갑자기 뜬금없이 자, 화석 증거의 부적 결핍은 만들었다. 자, 그것을 불가능하도록 자, 그게 무엇이냐? Run the movie. 그 영화를 뒤로 돌리도록 그리고 자, watch 지켜보도록 첫 번째 단계겠죠. 그 춤의 첫 번째 단계가 자, unfold는 펼치다겠죠. fold가 접다니까. 그 춤의 첫 단계들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자, 바라보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즉 이 말은 자, 영화를 뒤로 돌린다는 말은 화석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 과거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을 화석이라는 자, 증거물을 통해서 과거를 돌이켜볼 수 있다는 말을 영화를 뒤로 돌린다는 말로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자면 화석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둘 중에 뭐가 먼저냐를 파악할 수가 없다는 거겠죠. 자, 근데 문제는 벗이 와서 자, 화석 증거는 없지만 자, 그러나 둘 중에 뭐가 먼저인지 모르지만 화석 증거가 없지만 그러나 현대 연구들은 제시했다 that 이하를. 그럼 이 that 부분에서 자, 이 둘 중에 무엇이 먼저인지 아니면 동시에 벌어지는지 그걸 잡을 수 있는 단서가 뒤에 나온다는 말이 되겠죠. 자, 가겠습니다. 자, when researchers 자, 연구자들이 자, monkey flowers 이때 monkey flowers는 옆에 뜻이 있겠지만 뭐 특이한 식물 이름이죠. 이 식물을 변화시켰다. 자, from A to B. 그러면 이건 식물이 변화가 먼저 벌어지는 거죠. 식물의 변화가 자, 분홍색에서 오렌지로 바뀌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럼 당연히 예시가 왔다는 건 이 빈칸이 주제가 되는 거니까 이 예시를 보고서 빈칸의 답을 유추할 수 있는 근거로 잡아야겠습니다. 자, 폴리네이터 꽃가루 바지하는 곤충들은 자, 방문한다. 그럼 두 가지가 이제 하나의 묶음으로서 꽃가루 바지하는 곤충들은 방문은 shift 이동했다. from A to B다. 그러면 범블비라는 자, 벌의 일종이죠. 이 벌에서 to 뒤에 나오지만 허밍버드니까 벌새로 바뀌었다. 즉 뭐가 먼저 바뀌었습니까? 꽃이 바뀌면서 이 꽃가루 바지하는 곤충의 방문도 자, 범블비라는 벌의 일종에서 뒤에 허밍버드라는 벌새로 바뀌었다. 즉 뭐가 먼저다? 식물의 변화 뒤에 곤충의 변화가 뒤따라온다 이 말이겠죠. 그럼 당연히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처음 나왔기 때문에 바로 답을 쓸 수 있는 단서가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이제 뒤로 한번 내려가 봐야겠죠. 그럼 뒤에 내용을 좀 더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33번의 답은 이미 나왔죠. 어차피 주제를 나타내는 빈칸 다음에 for example이 왔다는 건 예시를 통해서 답을 뽑으라는 소리가 될 테니까. 자, 그러면 뒤에 좀만 더 가겠습니다. 자, 그럼 비슷한 실험은 어디에서? 남아메리카의 자, 페투니아스라는 자, 지역에서의 실험은 보여줍니다. 자, 무엇을? 꽃이라는 게 먼저 왔죠. 꽃은 자, trade in A for B가 돼서 자, A를 B와 교환하다가 되겠죠. 자, 벌을 자, hook moth란 말인데 무슨 나방이니까 요거 보고 뭐 새로 착각하면 안 되겠죠. 저 새를 자, 이 나방을 위해서 바꾸게 된다 이 말이니까 꽃이 동물, 곤충을 꽃가루 바지하는 매개체인 곤충을 바꾼다가 되니까 당연히 꽃이 먼저가 되겠죠. 그래서 뭐 함으로써 자, 올터가 바꾸다죠. 활동을 무엇에
한 유전자의 활동을 바꿈으로써, 즉 식물이 먼저 변화함으로써 그 뒤에 곤충들의 변화가 따라온다 이 말이니까, 그럼 당연히 식물이 먼저 오고 곤충이 뒤따라온다 이런 식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발견들은, 이런 결과들은 확인해 줍니다. 상대적으로 간단한 스텝 단계겠죠. 어디서의? Floral Evolution. 꽃의 진화에서의 이 간단한 단계들이, 상대적으로 간소한 단계들이 can have, 갖는다. 극적인 결과를 누구에게? 폴리네이터. 이때 폴리네이터가 꽃가루 바지를 해주는 곤충들이 될 테겠죠. 그러면 맨 마지막에서 다시 한번 정리가 돼 있죠. 식물들에서의, 이 단어가 이제 좀 어렵겠지만 꽃이라는 단어로서 식물을 나타내겠죠. 식물들의 진화에서의 이 상대적으로 간소한 단계가 결국은 갖게 된다. 극적인 결과를 폴리네이터들을 위해서, 즉 꽃가루 바지하는 곤충들을 위해서. 그러면 지금 이 내용상 당연히 식물이 먼저 오고 곤충이 뒤따라온다는 말이 될 테니까 답이 되는 게 1번이겠죠. 식물들이 바로 the worms. 이때 worms는 식물을 받는 대명사입니다. 식물들이 바로 그런 놈들이다. taking the lead. 이때 lead는 선두나 이끔이라는 말이니까 선두를 취하는 놈이다. 즉 식물이 먼저 변화를 일으키고 나서 그 뒤에 곤충이 따라온다는 말의 의미로서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33번이 전체 빈칸 중에서는 그나마 제일 좀 어려운 지문이었고, 또 선지의 내용도 조금 여러분이 모르는 친구들은 이 리드라는 단어를 파악 못하는 친구들은 좀 찾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33번이 빈칸 중에서는 좀 제일 좀 난이도가 있는 지문이었고요. 그럼 33번도 근거가 빈칸 바로 뒤에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여러분이 좀 무난히 갈 수 있는 문제였을 겁니다. 다만 앞쪽에서 말하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했다면 좀 더 무난하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단서가 됐을 테니까요. 그러면 34번으로 가겠습니다. 34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34번 문제는 33번보다는 좀 더 무난한 수준의 문제인데, 34번이 문제 패턴은 이미 첫째 줄에서 빈칸이 왔다는 건 이 첫째 줄이 주제일 것이고, 이 뒤쪽부터 당연히 다 뭐가 된다? 부연 설명과 근거가 예시가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앞쪽에 주제를 잡고서 뒤에 있는 문장을 보는데 두 가지 어떤 관점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서가 되는 부분과 두 번째 단서가 되는 부분, 이 두 개를 종합해서 빈칸의 근거를 잡는 건데, 앞쪽에 33번도 마찬가지 원리였죠. 다만 배경 설명이 좀 길었던 거지만 얘는 바로 주제가 나왔으니까 보시겠습니다. 보시죠. 이거는 좋은 증거가 있습니다. 어떤 증거? 현재의 비만 위기가 초래되었다. 부분적으로는 not 벗이니까 A가 아니라 B겠죠. by what we eat. 우리가 먹는 것에 의해서 초래된 게 아니라 by the degree. 정도에 의해서. 그럼 to which가 왔다는 건 전치사 플러스 which이기 때문에 뒤에서 앞에 명사를 설명하는 거죠. 그럼 어떤 정도가 비만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이 되느냐? 그걸 잡는 문제가 되겠죠. 여기서 보면 가로 부분은 이제 부연 설명하죠. 비록 이것이, 우리가 먹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이거보다는 다른 것을 빈칸의 근거로서, 주제로서 찾겠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 첫 번째 맥락을 보겠습니다. it is sometimes referred to. be referred to as는 뭐뭇으로 간주되다 이 말이겠죠. 그것은 때때로 간주됩니다. 무엇으로? 칼로리 딜루전으로, 즉 칼로리의 환상환영이겠죠. 그러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뒤에 이제 내용이 나올 테니까 근거가 나오겠죠. 2003년에 과학자 누구입니까? 이 대학이죠. 규슈 대학교의 과학자들은 fed 먹이를 주었다. 단단한 식물의 음식이죠. 단단한 음식에 알갱이들을 주었습니다. to 어디에게? 한 집단이죠. 한 집단의 지에게. 그리고 soft니까 부드러운 알갱이죠. 그러면 단단하다와 부드럽다의 두 가지가 다른 관점이겠죠. 부드러운 알갱이들을 또 다른 집단에 주었습니다. 그럼 in every other respect. 이때 respect가 측면도 있죠. 모든 다른 측면에서 그 알갱이들은 동일했다. 똑같은 양분과 똑같은 칼로리가 있다는 거죠. After 22 weeks, 22주 후에 쥐들은 어디 줍니까? 부드러운 음식을 먹은 쥐들은 비만하게 되었고, 그러면 컴마-ing 보여주는 거죠. 텍스처니까 이게 핵심 단어겠죠. 텍스처의 뜻은 뭐다? 질감이죠, 질감. 즉 음식의 질감, 딱딱하냐,
부드럽냐? 자, 질감이 핵심적인 중요한 요소다. weight gain, 무게를 증가시킬 때, 즉 비만에서는 이 질감이 자, 음식 내용보다도 질감 자체가 또 비만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말 되겠죠. 그럼 당연히 자, 요 근거만 보더라도 답이 나오겠죠. 그럼 뒤에 further study도 비슷한 내용의 반복이 될 테니까 그럼 뒤를 제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제 빈칸 부분에 내용이 될 텐데 잘못 잡았네요. 자, 봅시다. 이 앞쪽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앞쪽으로. 자, 그러면 자, 빈칸에 근거가 나왔으니까 앞에 보시면 자, 먹는 음식이 아니라 자, 정도다. 그럼 당연히 무슨 정도입니까? 음식이 단단하냐 딱딱하냐 질감의 정도를 찾을 수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거기 선지를 이제 보시면 자, 선지를 보시면 자, 봅시다. 즉 음식의 자, 단단하다와 부드럽다의 정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제일 적합한 말을 찾아야 되는데 자, 보시면 우리의 음식이 has been processed. 이때 process란 말이 동사로 쓰이면 가공하다, 처리하다가 되겠죠. 우리가 음식을 먹기 전에 우리의 음식이 가공되어지는 정도, 즉 얼만큼 음식을 먹기 좋게 만드느냐 아니면 자, 먹기 힘들게 만드느냐에 따라서도 비만의 요소가 결정된다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자, 답이 되는 건 자, 2번이 답이겠죠. 2번이.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 요 문제는 33번보다는 조금 좀 쉽게 나왔던 문제죠. 앞쪽의 내용이 저 주제로 확실히 나온 다음에 뒤에 근거를 잡는 거니까. 그래서 33번도 어려웠지만 3, 4번은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쉬웠던 거기 때문에 차분히 풀었으면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남은 문제는 순서하고 자, 문장 삽입 두 개를 보겠습니다. 자, 36번 문장 순서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문장 순서 문제는 자, 우선 주어진 제시문이죠. 자, 이 제시문의 내용을 자, 정확히 파악하는 게 우선 핵심이겠죠. 자, 이 제시문을 파악하고 나서 이 뒤에 나올 내용이 자, 무엇과 연결되는가를 잡는 건데 우선 첫 번째는 제시문을 파악하는 게 핵심이고요. 자, 제시문. 자, 그 뒤에 할 내용은 뭡니까? 그 뒤에 할 일은 자, ABC의 자, 어떤 단계? 자, ABC의 첫 번째 문장을 보고서 자, 첫 번째 문장을 보고서 이 제시문의 자, 내용과 연결성을 우선 잡는 거죠. 우선 A, B, 자, C의 첫 번째 문장과 제시문의 내용을 비교했을 때 자, 우선 답이 될 수 있는 연결성을 찾기보다는 답이 될 수 없는 부분을 먼저 찾는 게 자, 문제 풀 때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또 A라는 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다 답은 될 수 없겠죠. 그럼 이제 B, C 중에서 자, 뭐가 답이 될 수 없느냐를 잡는 건데 자, 지금 주어진 문장 다음에 A, B, C 중에서 자, 단서가 나왔을 때 자, 될 수 없는 것의 단서를 잡아야겠죠. 우선 주어진 제시문을 보시면 자, 사람들은 철을 가장 잘 흡수합니다. 언제? it. 그 철이 함께 들어올 때 무엇과? 자, something else. 그 밖에 어떤 것과 즉 철을 제외한 그 밖에 어떤 것이겠죠. 자, 우리가 쉽게 흡수하는 그 밖에 어떤 것과 같이 철이 들어올 때 가장 잘 흡수하더라.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비타민, 바이타민 C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뒤에 두 번째 문장을 이제 집중해야겠죠. 채식주의자들은 이 트릭 기술을 사용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의 철분 흡수를 부스트, 촉진시키기 위해서. 자, 그러면 채식주의자들이 자, 이 트릭을 사용한다. 그들의 철분 흡수를 자,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A, B, C를 확인하되 자, 우선 A, B, C의 첫 문장 중에서 될 수 있는 것보다는 안 되는 걸 지워나가면 남는 게 답이 되는 거겠죠. 우선 자, C를 보겠습니다. 자, 10번을 보시면 이 10번에서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단서 중에 자, 이게 있죠. these가 있다는 건 뒤에 나오는 명사가 뒤에 나오는 표현이 앞에 한번 나왔다는 전제가 되겠죠. 근데 주어진 제시문에서는 자,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채식주의자들이 이 기술을 이용한다. 즉 철을 흡수하기 위해서 비타민C를 함께 복용한다 이 말이겠죠. 근데 거기서는 자, these fatal symptom인데 이 fatal이라는 말은 치명적인 증상이 심텀이죠. 그러면 치명적인 증상이 자, 주어진 제시문에 안 나왔기 때문에 10번은 우선은 뭐다? 제껴야 될 문장이 되겠죠. 그럼 남는 게 A, B인데 자, 당연히 A, B 중에서 뭐가 제일 적합한지를 또 골라내겠죠,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자, A하고 자, B 중에서 자, 뭐가 먼저 오느냐인데 뜬금없이 자, 다이어트 poor in vitamin C. 비타민 C가 자, 부족한 식단은 만든다. 철분의 흡수를 어렵게. 그럼 이걸 이용한다 그랬는데 갑자기 어렵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될 것이고 또 B번 갑시다. B번은 자, by combining 결합하다죠. 철의 원천을 무엇과 자, 비타민 C의 자, 원천과 결합함으로써 그들은 여기서 이제 그들이 뭘 받느냐? 앞에 나온 복수명사가 되겠죠. 그럼 당연히 채식주의자가 복수로서 그들은 확실히 합니다. that 이하를 그들의 몸이 더 좋아지도록 자, 더 잘할 수 있도록 철분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장 B번이 자, 채식주의자를 언급해서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단서가 되겠죠. 이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당연히 흡수를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자, 그다음에 자, B번의 이제 끝부분이 이제 어디와 연결되는지를 봐야 되죠. 자, B번 끝부분을 보시면 자, B번 끝부분은 자, 불행히도 자, 그 정반대 현상은 또한 사실이다. 그럼 정반대라는 건 철분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C가 필요하다. 그럼 반대이기 때문에 자, 철분이 흡수 안 되는 것은 비타민 C가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 내용상 자, C번은 자, 선진국의 자, 채식주의자들은 피한다. 이러한 치명적인 증상을. 그럼 앞쪽에 치명적인 증상이 없다는 전제가 깔리니까 C로 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럼 당연히 A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C번의 단서 하나 가지고 답 찾을 때 상당히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자, 그럼 A번으로 가시면 자, A번에서 보십시다. A번. 자, A번 보시면 자, 반대 내용이니까 자, 비타민이 부족한 자, C가 부족한 음식은 철분 흡수를 어렵게 합니다가 나왔고 그 뒤에 자, 두 가지가 왔죠. 더블 두 배의 나쁜 운이겠죠. 이 단어가 뒤에 나와 있죠. 괴혈병이고 이거는 자, 어니미어란 말은 자, 뒤에 빈혈증이니까. 그래서 괴혈병과 빈혈병 두 가지가 나왔으니까 이게 바로 자, 치명적인 증상이 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거겠죠. 그럼 당연히 자, 요 두 가지 병이 이 뒤에 증상을 일으킨다. 그럼 이 증상이 연구를 어울릴 수 있는 것은 C번에 나오는 자, these fatal symptom이 되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있는 순서는 B, A, C가 되겠죠. 그래서 순서 문제는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제시문을 통해서 내용 파악을 분명히 하는 게 핵심이겠죠. 내용 파악을 확실히 하는 게 먼저고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문장보다는 두 번째 문장의 내용을 명확히 가져가야겠죠. 요 문장의 내용을 명확히 가져가면서 자, A, B, C의 첫 번째 문장 중에 될 수 있는 것보다는 안 되는 걸 지워나가라. C에서는 이때 나온 게 뭐였지? These 자, fatal 자, symptoms니까 이 증상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어딘가를 잡아내면 주어진 제시문은 아니었고 A하고 B 부분 자, 중에서 C번의 첫째 줄에 이게 왔다는 건 B의 끝문장과 그다음에 A의 끝문장에서 자, 요 증상에 관련된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이게 나왔기 때문에 자, A번 끝부분과 B번 끝부분을 본다면 C와 인과성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순서는 자, 아까 말한 대로 B, A, C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자, 그다음에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38번 문장 삽입 문제 풀겠습니다. 자, 문장 삽입 문제는 이것도 마찬가지 제시문이 나오는데 이 제시문을 정확히 좀 파악하는 게 핵심이겠죠. 자, 그래서 우선 문장 삽입 문제에서는 자, 제시문을 먼저 정확히 파악한다. 이게 또 핵심입니다. 제시문 파악. 자, 그러면 이 제시문에서는 자, 단서가 나오게 되면 이 단서를 좀 활용할 수 있겠죠. 단서라고 하는 것들은 자, 지시사, 대명사, 자, 관사 또는 연결사가 있을 텐데 자, 지금 이 문제에서는 자, rather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이 rather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자, rather의 뜻은 이 연결사로 쓰이면 오히려라는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즉, 순접, 역접, 앞쪽의 내용과 이 뒤의 내용이 역접의 성질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내용을 보고서 앞의 내용이 뭐가 올지 유추할 수 있으면 그 부분까지 본문에서 확인해서 내려가면서 답을 찾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좀 더 정리하자면 제시문을 우선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자, 그 뒤에 할 내용은 자, 1번부터 몇 번까지 자, 5번까지 지문까지 읽어 내려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 읽어 내려갈 때 이 제시문의 내용이 어디에 들어갈지를 찾는 건데, 즉, 이 지문에서는 연결사가 나왔기 때문에 연결사가 왔다는 건 이 뒤에 문장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면, 자, 이걸 통해서 앞문장을 뭐 할 수 있다? 유추할 수 있다. 그럼 앞문장을 유추하면 이 유추한 내용이 본문 중에 어디에 있는지 그쪽까지 읽어 내려가서 답을 찾아내면 될 겁니다. 자, 또 하나는, 자, 이 제시문의 내용은 본문 속의 일부를 뺐기 때문에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자, 당연히 글이 논리적으로, 자, 비약이라고 하는 논리적으로 이상한 부분이 생길 겁니다. 그 부분을 잡아주면 또 답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rather가 왔기 때문에, 자, 이 뒤의 내용을 보고서 앞을 유추할 수 있겠죠. 이건 오히려라는 뜻으로서, 자, 역접의 뜻입니다. 그러면 say to yourself, 스스로에게 말해보자. 자, what would I do?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만약 이 직업을 잃어버린다면. 두 번째, what would I do?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자, 만약 내 차가 충돌한다면, 자, 교통사고가 난다면 이 말이겠죠. 그럼 당연히 앞쪽은, 자, 이런 표현이 아닌 어떤 다른 말을 언급한 게 나와야겠죠. 자, 그러면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본문 쭉 보시면, 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자, if you ask what if. 자, what if란 말의 의미는, 자, 만약 뭐뭐라면 어떻게 될까라는 기본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what if는, 자, 기본적으로 what will happen에서 요 will happen이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if 주어 동사. 그래서 해석을 한다면, 자, 만약 주어가 동사한다면 이런 조건이 주어지면 무슨 일이 발생할 것인가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what if라는 것을 꼭 머릿속에 외워둬야겠죠, 표현으로서. 자, what if 퀘스천을 여러분이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set your mind up to worry. set은 설정하다니까 너의 마음을 걱정에, 자, 걱정이라는 부분에 설정시키는 것이다. 너의 마음을 걱정에 놓게 된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what if 퀘스천을 물어보면 걱정한다 안 한다? 한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1번. 여러분들은 지속적으로, 자, 물어봅니다. What if 내가 내 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자, what if I crash my car? 내 차가 충돌되면 사고 나면 어떻게 될까? 또 what if criminals 범죄자가 나를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 라는, 자, 질문 연속이겠죠. 그럼 2번 all these가 나왔으니까 이때 these라는 것도 마찬가지. 자, 본문 속의 단서로서 이 these가 왔다는 건 당연히 마찬가지로, 자, what if phrase라는, 저 what if 구호라는 게 앞에 나왔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이 세 가지죠. 하나, 둘, 이 세 가지를 these what if question이, 자, what if phrase로 바뀌었으니까, 자, 2번은 답일 수 없는 부분이겠죠. 자, 이 표현이 처음 나왔다. 그러면 what if phrase가, 자, 만듭니다. 영화를 여러분 마음속에. 근데 그 영화는 어떤 영화냐? 지속적으로 되풀이하는 다른 시나리오들을. 자, 그런데 이것들은 만듭니다. 걱정의 상태를 만든다. 그럼 당연히 what if라는 표현을 쓰면 걱정하게 된다는 말을 다시 한번 쓴 거겠죠. 그럼 3번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3번 내용은, 자, the movie 다음에 봅시다. that are created by these question. 그럼 여기 these라는 단어가 있다는 건 당연히 뒤에 question, 질문이 앞에 한번 나온 것들인데, 자, 지금 이 2번 문장에서는, 자, what if 억울한 게 있지만 이걸 갖다가 질문을 볼 건지 아니면 다른 질문이 있을 건지를 따져봐야겠죠, 여러분들이. 자, 근데 뒤에 보시면, 자, 이게 핵심이죠. Don't trap you into worry. 여러분들을 더 걱정이라는 덫에 가두지 않을 것이다. 앞쪽은 걱정하게 만든다는데 뒤쪽은 걱정하지 않게 한다니까 논리적인 비약이 생기는 부분이니까 3번 답이 될 것이고, 또 하나, 이 rather란 말이 왔다는 건 앞쪽과 역접으로서 너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란 소리면 앞에 다른 말이 따로 있다는 소리겠지. 그래서 what if라는, 자, 표현이 끝나는 부분이 여기까지면 그 뒤에 what if 대신에, 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자, 말해보아라 가 들어가면 걱정보다는, 자, 다음에 문제 발생 시 다음의 단계가 무엇일지 걱정을, 자, 벗어나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움직인다가 되니까, 자, 걱정에서 벗어나게 된다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러면 these가, 자, 퀘스천이 they가 되니까 이것들은 여러분에게 행동 지침을 줍니다. 어떤 행동 지침? 자, 너의 마음을 향하게 하는. 자, 그래서 뒤쪽에, 자, 쭉 내용이 나오면, 자,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여기서는 rather를 보고서 연결사로 여러분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우선 오히려 순접, 역접, 역접이다. 그 말은
이 뒤의 내용을 보고서 앞에를 유추할 때 이 뒤쪽과 다른 내용이 온다란 말이겠죠. 그래서 이 표현을 했다는 건 앞쪽에 다른 표현이 나왔을 것이다. 그게 what if 표현이고 what if 표현은 너를 걱정하게 만들 것이다. 그럼 당연히 이쪽의 내용에 what if가 반복되는 것과 2번 동그라미 뒤에 these what if 표현이란 말이 연결성이 있으니까 1, 2번은 될 수 없겠고 자 3번 문제는 앞뒤의 내용이 논리적인 비약이죠. 얘 앞쪽은 걱정하게 만든다는데 얘는 걱정해서 벗어나게 한다니까. 그럼 논리적 비약도 풀 수 있는 문제고 당연히 또 앞쪽에서 말한 what if가 끝나면서 다른 내용으로 전환될 수 있는 3번이 제일 적합한 답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문장 순서와 함께 연결사 문장 삽입 문제는 자 제시문을 파악하는 게 핵심이겠죠. 제시문 파악과 함께 자 앞문장을 유추해서 뒤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를 만들자. 자 다음에 39번 문제로 하겠습니다. 자, 39번 문제 이제 두 번째 문장 삽입 문제인데 38번보다 이게 좀 더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 난이도가 있다는 이유는 지문 해석이 좀 어렵다는 소리겠죠. 자 우선 39번 문제는 아까 문장 삽입 문제를 푸는 법을 설명했기 때문에 자 바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문장의 제시문 해석이 또 어려우기 때문에 힘들 텐데 자 우선 봅시다. 자, it is obvious then. 자 그렇다면 분명하다. 무엇이? There's no authority. 권위적인 자 권위가 없다는 것이 자 분명하다. 그럼 어떤 권위냐? 이 뒤에서 설명하겠죠 권위를. 자 to the community of language speakers. 자 한 언어의 화자들이죠. 자, 같은 말을 쓰는 화자들의 자 커뮤니티 공동체죠. 공동체에게 자 외적으로 드러난 자 권위는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자 그러면 against 후주면 자 전치사 플러스 정제대명사죠. 그럼 이 권위를 받는 말이 후주입니다. 그래서 그 권위의 어떤 규정이겠죠. 규정. 이 권위의 규정에 자 대해서 자 모든 언어의 유시지 용법들이 자 점검될 수 있는 그런 자 구체적인 권위는 없다란 말이 이제 기본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말 자체가 본문이 제시문이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또 이게 좀 방해물이 됐을 텐데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죠. 이거 권위가 있다 없다? 없다. 즉 이 언어라는 것에 대해서는 자 권위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겁니다. 자 어떤 권위냐? 자 모든 화자들이 자 용법을 말의 사용 용법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갖고 있는 권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앞쪽의 내용에서는 이 권위가 없다라는 내용이 와야 될 것이고 이 뒤쪽 내용은 이제 권위에 대해서 어떤 자 다른 분야의 어떤 내용이 따라와야겠죠.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도 3번에 보시면 뭐가 보이죠? whether가 보이죠. 그럼 아까 마찬가지로 whether는 오히려란 뜻으로서 앞쪽과 순접, 역접, 역접이 되는 부분이겠죠. 그치? 자 역접. 자 그러면 이 뒤에 문장 보시면 자 단어들은 획득한다. 객관적인 의미를 이 객관적이란 말의 의미는 뭐지? 자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자 기본적인 자 공신력이 있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객관적이란 말을 권위란 말로써 볼 수 있다면 자 이게 역접이기 때문에 앞쪽은 권위가 없다. 뒤쪽은 객관적인 의미를 획득한다. 공신력을 획득한다는 의미니까 3번으로 갈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위에서부터 가볍게 좀 보겠습니다. 자 아이들은 자 타고난 이론가다. 자 그들의 마음은 자 결코 자 아이들 게으르게 쉬지 않는다. 그리고 자 일단 그들이 말을 시작하면 그들의 입은 aren't either니까 앞쪽이 부정이면 자 뒤도 뭐뭐도 역시가 either가 되겠죠. 그들의 입 또한 아이들 게으르게 쉬지 않는다 이 말이겠죠. When their use of a word 한 단어의 사용이 strike A as B 이때 strike이 뭐뭐라는 인상을 주답니다. 우리에게 이상하다는 인상을 주게 된다면 자 이때 아이들의 언어 사용이 어른인 우리들에게 이상하다는 인식을 준다면 우리 어른들은 그 아이들에게 잘못된 부분을 고쳐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뒤쪽 내용은 자 they 그들은 배운다. 아이들의 내용이니까 이때 they를 가리키는 게 이 본문에도 없는 거니까 자 아이들은 배웁니다. 뭐를? 단어의 의미를 뭘 통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또 뭐함으로써 자 가설을 세움으로써 a fit 자 이때 fit이 발작이라는 단어인데 명사로서 자 단어와 자 object 물체 사이의 어떤 자 fit 발작을 가설을 세움으로써 자 그리고 using 이용한다죠. the feedback 반응이죠. 그들이 자
others, 다른 사람들로부터 얻은 반응을 자 사용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refine, 다듬다, 세련되게 되겠죠. 자, 추상적인 개념을 자 추상적인 범주를 세련되게 다듬기 위해서. 그 추상적인 범주란 건 자, 그 단어가 자, 이때 스탠드는 for에 묶여서 상징하다죠. 그 단어가 상징하는 추상적인 범주를 자, 다듬기 위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들이 얻은 반응을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이 언어 습득 과정을 언급한 말이겠고요. 자, 2번. 그러나 물론 도우즈가 왔다는 것도 마찬가지. 이 아더즈가 앞에 나왔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 그럼 그 다른 사람들은 여기 있는 아더즈니까 이 2번 문장은 앞쪽과 연결성이 있는 거죠. 이러한 다른 사람들은 자, were once, 예전에는 자, 어린아이였다. 그들 자신이. 즉 오늘날의 어른이라고 해서 자, 예전에 어린아이 단계를 다 거쳐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들은 배웠다. 언어를 똑같은 방법으로. 그럼 이 말은 뭡니까? 뭔가 공식적인 어떤 언어 습득을 위한 공식적인 자, 권위적인 어떤 과정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껏 자, 앞에 나오는 먼저 있는 그 어른들이죠. 어른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말을 배운다라는 일반적인 설명이 나온 거니까 이 어떤 누구나가 인정하는 공식적인 권위가 있는 배움은 아니겠죠. 자, 그러면 그 뒤에 아이들은 똑같이 배웠다. 어른과 똑같이. 자, 오히려 단어들은 획득한다. 객관적인 의미를. 그러면 문맥상 자, 이것도 내용이 갑자기 휙 튀는 논리적 비약이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또 두 번째는 아까 레더가 왔다는 건 앞쪽과 역접이니까 이 내용과 이 내용이 역접으로 갈 수는 없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겠지. 권위가 없다. 오히려 자, 단어들은 권위를 자, 객관적인 의미를 권위를 획득한다. 다른 곳에서부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39번 답은 자,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rather라는 단어를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rather. 이 rather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자, 부사로 쓰이면 뭐 다소 자, 오히려라는 말로 쓰이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he is 자, rather kind. 자, 그는 다소 친절한 편이다. 이런 뜻이 될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 쓴다면 rather라는 단어는 또 than과 함께 쓰이죠. rather than. 자, 그럼 이 말은 뜻이 뭡니까? 자, A rather than B는 뭐가 아니라 뭐다? B가 아니라 A다. 그럼 해석한다면 he is kind. 자, rather than rude 쓴다면 이때는 당연히 그는 무례한 것이라기보다는 자, 친절한 사람이다가 되겠죠. 그럼 이때는 rather 뒤에 있는 kind를 자, 핵심적인 내용으로 그는 친절하다지만 이때 rather 뒤에 than이 붙으면 이 뒤에 단어를 버리란 소리겠지. 무례하기보다는 자, 오히려 친절하다. 자, 그러면 rather란 말은 또 세 번째로 보자면 아까 말한 대로 자, 뒤에 있는 표현을 꾸며주는 부사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처럼 자, 문장 맨 앞에 나와서 뭐로 쓰인다? 연결사로 쓰인다. 그래서 rather가 문장 맨 앞에 나와 본다면 커마가 찍어지겠죠. 그럼 이 뒤에 내용이 있으면 이 내용과 앞의 내용은 자, 순접, 역접. 자, 이게 오히려란 말로써 역접의 의미로 연결하는 거죠. 역접. 자, 같은 단어를 본다면 instead로 본다면 좀 보기 편할 겁니다. instead. 자, 그래서 앞에 어떤 A라는 내용이 있는데 자, 주로 부정어가 함께 쓰이겠죠. 즉 앞의 내용은 이거겠죠. A가 아닙니다. 오히려 B입니다. 라는 뜻으로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이 연결사들도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단서로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교육청 문제는 3월 교육청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게 나왔는데 다만 앞쪽에 주제 제목이 좀 워낙 쉽게 나와서 거기서 이제 어려움이 좀 없었다면 뒤에 풀 때 조금 편했겠지만 이 뒤쪽에서 어법과 다음에 어휘 또 순서 삽입 또 빈칸에서 어려운 것들이 교육청 때보다는 3월보다는 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좀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해서 뭐 영어가 절대평가가 됐지만 좀 기본적인 부분과 중요한 내용들을 꼼꼼히 좀 정리하면서 마지막까지 수험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